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출산하신 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아마 이 영상 클릭하셨을 텐데요. 아이 낳기 참 힘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멋진 일을 해내실 또는 이미 해내셨기에 고생하셨다고 위로와 존경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최대의 값진 경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대의 위기이기도 한 출산을 겪으면 몸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의원에 찾아주시는 다빈도 산후 증상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임신 후기가 될수록 배가 부르면서 태아의 무게로 골반 심부의 근육은 더욱 처지게 되고 원래 있던 골반 통증이 악화되거나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체중이 증가하면서 배는 나오고 동시에 복근은 약화가 되고 척추 디스크에도 무리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끝이구나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이윽고 출산 후에 너무도 달라진 내 몸에 적응해야 한다는 또 다른 숙제가 새롭게 찾아오죠. 이 산후에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는 시기가 크게 두 시기로 나눠지는데요. 이 아이가 신생아기를 막 벗어난 한 달쯤이나 또는 어느 정도 잠을 자기 시작하는 100일 때쯤 첫 번째 많이 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산후조리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통증이나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 출산을 하게 되면 목욕시키고 젖병 닦고 이유식 만들고 이 아이를 안아주는 과정에서 손목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손목 통증, 특히 엄지손가락 쪽 손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 통증의 원인은 과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건데요. 전문 용어로는 손목 건초염, 다르게 말해 득회르맹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넣은 채로 주먹을 쥐고 그리고 손목을 한번 이렇게 꺾어보세요. 이렇게 꺾었을 때 손목 쪽으로 통증이 재현된다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해당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시고 온찜질할 시간 별로 없다 하시면 손을 씻을 때 따뜻한 물을 잠시 틀어 놓으시고 해당 부위에 따뜻하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미온수로 찜질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 계신다면 한의원에 오셔서 침치료를 받으면 나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쯤 좌측 목 어깨에 특히 왼쪽으로 뻐근함이나 이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주로 우리가 아이를 안아서 수유를 할 때 왼쪽 팔로 아이의 머리를 지탱하면서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출산 전부터 목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출산 후에 경추 디스크로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목 쪽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수유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몸이 구부러지는 부분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으십니다. 이때는 참지 마시고 손저림 등의 이 증상이 더욱 발전되지 않도록 바로 한의원에 내원해 주셔서 침치료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이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쯤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허리 통증은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아버님들도 흔하게 겪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아이가 쑥쑥 성장하면서 몸무게는 느는데 이 시기에 아이가 한참 많이 안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주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허리를 약간 젖힌 상태에서 아이에게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허리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예전에 허리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함께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호추 후관절 증후군이나 근막 통증 증후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어머님들의 경우는 출산 후에 골반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무리한 육아를 하면서 올바르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시게 되는데 이 시기에 골반이 틀어진 채로 이제 골반이 다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십니다. 따라서 임신 전에 또는 임신 중에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어머님들이라면 출산 후에 이 골반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열심히 해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한의원에 오셔서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골반 교정 추나를 권장드립니다. 한의원에서 산후 교정 치료를 가장 권해드리는 시기는 출산 후 100일쯤인데요. 이 시기는 골반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주는 릴렉신 호르몬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약간의 호르몬 분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숙련된 의사에게 교정 치료를 받게 되면 불편함 없이 치료 효과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들어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는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전후 좌우로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고 요출 관절의 아탈구를 전골 추나요법으로 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외에도 치골결합의 기능 부전을 회복하고 약해진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근막추나요법은 산후 1개월 뒤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여성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출산 후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고 생식기계와 비뇨기계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머님들의 산후 우울증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만성 피로라든지 각종 산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의원에서는 보통 산후 치료 프로그램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출산 후에 자궁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혈을 제거하면서 자궁의 회복을 촉진시켜주고 골반 근육들의 빠른 근육 회복을 위해서 생화탕이 처방되고요. 2단계는 부족한 수면과 과로로 인해 기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기혈을 크게 보익하는 보어탕이 체질과 이 증상에 따라 적절히 가감되어 처방됩니다. 이때 만약에 자궁의 수축작용이나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하신 분들에게는 왕뜸 치료와 침 치료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3단계는 산전에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나 몸이 많이 붓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은 부종들이 산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종 관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감비탕이 체질과 이 증상에 맞게 적절히 처방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성분들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신진대사 활성, 그리고 체내 노폐물 배출 및 해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종과 체지방이 빠지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그로 인해서 요통도 호전될 뿐만 아니라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평생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라는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산후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지만 반대로 산후의 잘못된 조리로 인해서 틀어진 골반이나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10년, 20년 고생하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산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간다면 건강 많이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관련 한의원 내원하셔서 도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